놓칠 수 없는 부동산 정보가 함께하는 시간, 이현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이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바로 알려주시죠. 네, 6.19 부동산 대책 후에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보는 시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수익형 부동산 시장입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오피스텔 같은 상품으로 몰리면서 열기가 아주 뜨겁다고 하고요. 또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도 풍선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6월 19일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이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대책에서 제외된 수익형 부동산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 수익형 부동산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은요, 아파트 시장을 겨냥해 있습니다. 대신에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데요, 규제가. 그래서 이런 수요자들이 아파트 대신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선 효과를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수익형 부동산은 전통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 가격이 거의 변동이 없고 임대 수익률을 보고 매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재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오피스텔이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오피스텔이 인기인데 이게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네, 실제로 청약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경기도 김포시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200실을 공급을 했는데 5천여 명의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그래서 평균 25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전달만 해도 7대 1을 좀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게 대책 후에 25대 1을 넘긴 거고요. 인천시에서도 7월 달에 오피스텔 청약을 했는데요. 37.55대 1이라는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죠. 세종시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의 평균 경쟁률은 무려 378대 1이라는 굉장히 높은 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평균 경쟁률이고요. 최고 경쟁률은 무려 600대 1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열기가 뜨거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와, 경쟁률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네. 네. 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왜 오피스텔인지 그러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피스텔을 아파트와 비교할 때 어떤 장점이 따로 있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오피스텔의 가장 큰 매력은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 아파트를 청약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그런 면에서 제외됐는데요. 일단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전매도 즉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프리미엄을 붙은 상태로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크게 매력으로 다가온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의 계약금만 있으면 바로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뿐만이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겹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그 6.19 대책에서 내놓은 그 강화된 규제에 하나도 걸리는 게 없네요. 그래서 오피스텔의 시중 여유 자금이 몰리고 있는 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시중에 떠돌고 있는 부동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는 건데요. 비교적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 시장으로 몰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는 청약 규제도 까다롭고 또 일부 목돈도 많이 들어가게 마련인데 반면에 오피스텔은 소액만 있어도 되고 전매가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 시장,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열풍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투자 상품으로 봤을 때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서 취득세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매를 해서 등기를 냈을 때 아파트보다 최대 4배 이상 비싼 취득세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오피스텔도 아파트 형식으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평형이 잘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아파트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평형이 작고요. 그리고 이제 발코니 확장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구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비슷해 보이지만 또 다른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로 향하는 투자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자칫하다가 이상 과열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됩니다. 혹시 거기에 제동을 걸 만한 방안은 없습니까? 일단은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오피스텔을 향해서 겨냥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다르게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요. 주택에 관한 법률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약 규제가 오피스텔에 적용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런 법과 제도에서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오피스텔을 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오피스텔에 관해서 대책을 내놓을 거다라는 규제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수요자들이 이 오피스텔 시장으로 더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도 필요가 없고 전매도 바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피스텔이 지금까지 중에서 전매 제한을 둔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아니요, 있었습니다. 사실 오피스텔의 규제도 2008년에 있었는데요. 2008년에도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면서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시의 투기 과열 지구에 한해서 그 분양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 향해서 규제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규제 내용을 보면 등기 전에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었고요.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가 2011년 말 강남 3구를 끝으로 자취를 감추면서 이런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 제한 기간도 3년 만에 풀렸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거의 한 번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규제에서 자유로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무조건 투자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수익률이 사실 문제거든요. 예전만 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에 투자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그 수익률인데요. 요즘 최근 들어서 이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이 그만큼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공실 위험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실제로 그 전국에 있는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을 조사를 해봤는데 2013년에 5.76%였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5.64%로 떨어졌고요. 2016년에는 5.31%로 매년 떨어지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서 조사를 해봤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5.26%를 기록을 했는데 게다가 서울 지역은 더 낮아졌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오피스텔 수익률이 5% 아래로 떨어진 건데요. 4.92%를 기록하고 있어서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에 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률 말고 또 하나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는 부동산 투자도 빚내서 많이 하시잖아요. 만약에 대출을 끼고 오피스텔을 매입을 했다면 이게 이자 비용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임대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종 금융 비용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오피스텔은 대부분 투자 형식이기 때문에 100% 자산을 두고 사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 은행에 빚을 내서 일부분을 감당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 금융 비용에 대한 그 이자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을 감안을 하고 또 세금 비용도 감안을 하고 임대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임대 수익률은 훨씬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은행 수익률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임대 수익이 적다는 점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이 저금리이기 때문에 뭐 임대 수익률이 4%대라고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상 예금 금리가 뭐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은행에 넣어봐야 정말 많이 받아 2%를 받기 어려운 그런 현상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은 5%라고 하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하지만
하지만 공실 위험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 수익률은 은행보다 높을 수 있지만 이게 공실이 되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입주 예정인 오피스텔 물량을 조사해 봤더니 3만 가구가 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나 늘어난 건데요. 이렇게 이제 분양 물량, 입주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공실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요즘에는 소형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오피스텔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도 많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투자할 때 공실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도 꼭 판단해야 될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오피스텔이 지금 아파트보다 규제에서 좀 자유롭다고 해서 무턱대고 투자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수익률도 사실 문제고요. 그리고 빚을 내서 매입을 하셨다면 이자 비용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실 위험도 있고요. 게다가 6.19 대책은 아파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게 오피스텔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을 하면 정부가 언제든지 또 규제 카드를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아파트에 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오피스텔이 지금 반사이익을 보면서 굉장히 풍선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관해서도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오피스텔을 둘러싸고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 기조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저금리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오피스텔에 투자하신 분들은 금융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나 규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수익형 부동산 초점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6.19 대책 후에 서울이라든지 부산, 세종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제는 또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 신기한 게 규제를 피해서 수요자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규제에 포함된 지역이 전국에 총 40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외의 지역들이 지금 굉장히 큰 반사 이익을 보이면서 수요자들이 이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건데요. 사실 113 부동산 대책 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속해 있지 않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몰렸던 그런 학습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19 도책에 세 개가 추가가 되는데 그 지역을 포함해서 나머지 지역으로 수요자들이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특히 그렇습니까? 일단은 서울 주변 지역이 훨씬 상태가 심각합니다. 서울이 묶여있기 때문에 서울 인근에 있는 그 수도권 지역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규제 지역을 벗어난 인천 분양시장입니다. 송도나 청라 이런 경제 자유구역을 비롯해서요. 인천 전역은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한 점이 있는 반면 인천은 분양권 전매가 계약 후 1년이면 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규제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인천으로 몰리고 있고요. 실제로 이 대책 후에 인천 지역의 분양권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송도나 청라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분양시장 열기도 정말 뜨거울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일까요? 네, 실제로 청약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좀 봤는데요. 7월 5일에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700가구가 좀 넘게 공급을 했는데요. 무려 10,000명이 넘게 청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청약 경쟁률이 14대 1이라는 굉장히 높은 청약률을 기록해서 1순위에서 모두 청약을 마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인천에서 선보인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한 거고요. 그리고 같은 날에 청약이 진행된 아파텔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텔이라고 하면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같이 공급되는 경우인데요. 1,200가구 정도를 공급했는데 4만 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이렇게 비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으로 수요자들이 굉장히 몰리면서 오히려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수요자들이 쏠리는
그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약 규제가 워낙 강화가 돼 있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수요자들이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정부에서 이번 과열 양상이 잡히지 않으면 8월 달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더 있다.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여지를 두면서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파트 규제가 강화되면 오피스텔로 관심이 쏠리는 건 늘 있어왔던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그리고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현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